맥미니 지금 고민 중이신가요? 디자인과 스펙만 보고 결정하셨다면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 은근 많아요. 성능은 뛰어나지만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맥미니 사기 전에 내가 사도 될지 확실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맞았는지 후회 없는 기준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왜 이런 후회들이 생기는 걸까요? 바로 스펙은 좋은데 그 스펙이 본인한테 의미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맥미니의 실제 스펙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내 용도에 필요한 스펙인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머사지입니다. 오늘 알아볼 맥미니는 가장 최신 제품인 M4 모델입니다. 가격은 프로세서와 램과 저장 공간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가장 낮은 램과 저장 공간 기준 기본형은 83만원, 14코어는 220만원입니다. 맥미니라는 이름과 달리 가격 자체가 그렇게 미니미니하진 않네요. CPU 모델은 성능과 직결되기에 이해가 된다고 쳐도 더 충격적인 부분은 바로 램과 저장 공간 확장 시 생기는 추가 부담 금액인데요. 램이나 저장 공간 하나 올릴 때마다 기본 30만원씩 추가되는데, 이게 나름 좋다는 저장 공간 부품도 20만원 후반대인데 30만원 줄 만큼의 가치가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새롭게 바뀐 점은 램이 전 시리즈와 달리 이제는 16GB가 기본 탑재되었는데, 아마 이건 애플 AI인 인텔리전스를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미니 PC를 어떻게 사용하든 간에 8GB는 많이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정말 잘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번 영상 댓글에서 50만원 미니 PC 살 바엔 맥미니를 산다고 하는 게 낫다 라고 하셔서 조금은 기대를 하고 봤는데, 일단 M4 기본형 기준으로는 기본 램이 16GB로 업그레이드 된 부분과 이전 시리즈와 달리 올라간 성능에 비해 가격이 83만원으로 애플 제품인 것을 생각했을 때 확실히 기본형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치만 기본형의 기본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너무 비싸져서 무거운 영상 편집과 같은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오로지 가격만을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합리적인 선택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보면 기본형은 꽤 합리적이지만 확장할수록 가격 부담이 커진다는 거죠. 기본형을 중점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형 구조부터 볼게요. 가로 세로 각각 12.7cm로 전 시리즈보다 눈에 띄게 작아졌어요. 이거는 다른 미니 PC와 비교하더라도 확실히 작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무게 또한 0.67kg으로 정말 가벼운 편입니다. 그리고 M4가 최초의 탄소 중립 맥이라고 해요. 뭐 친환경적인 거 좋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 큰 이득인가 싶어서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요.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는 열 전도율이나 내구성이 좋아서 제품 수명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미니 PC처럼 작은 공간 안에 부품이 들어가고 내부 구조 설계나 소재, 발열로 인한 장고장이 있을 수 있는 제품은 꽤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럼에도 불안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한 거치대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공짜로 주는 게 있어서 구매하실 분들은 댓글 링크 참고해주세요. 영상 계속 보시면 이런 꿀팁 계속 얻으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배송 방식도 저탄소 방식으로 운송한다고 합니다. 이게 공급망을 줄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본형이 가격이 합리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전면 포트가 생기면서 사용자가 자주 쓰는 USB 3.0을 지원하는 C타입 포트 2개와 오디오 잭이 생기면서 딜레이 없이 유선으로도 청취가 가능해졌습니다. 후면 포트는 HDMI, 이더넷 1개, 썬더볼트 3개가 있습니다. 기본형은 썬더볼트 5가 아니라 4버전이라고는 하는데 아직 썬더볼트 5를 호환하는 제품이 많지도 않고 4K로 트리플 모니터도 가능하니까 큰 결점이라고 생각은 안 드네요. 아무리 친환경 소재를 썼다고 해도 발열 관리는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쿨링 기능이 나오네요. 바닥을 통해 공기가 들어와 내부 시스템을 순환하면서 다시 아래로 열을 방출하는 방식으로 열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 방식을 보니까 비링크의 쿨링 방식이 떠오르는데요. 대부분 발열 문제가 없는 미니 PC들은 이런 순환 구조를 갖고 있더라고요. CPU도 확인해 봐야겠죠? M4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맥을 사용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벤치마크 점수를 확인해 봤어요. 패스마크 기준 싱글코어 점수가 무려 24,000점이더라고요. 타 유튜버분들 리뷰 보니까 여러 창을 띄우는 멀티 능력은 거의 데스크탑이랑 다를 게 없더라고요. 아마 전 시리즈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더 크게 체감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픽도 전 시리즈보다 2코어 올라갔다고 해요. 빛과 그림자 같은 요소들이 현실감 있게 느껴져서 게임할 때도 더 좋은 퀄리티를 낼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맥 호환 게임을 하시는 게 아니라면 게임용으로는 비추합니다. 물론 VM웨어를 활용해 할 수는 있겠지만 호환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게임 용도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영상 편집이나 음악 작업을 하시는 분들, 코딩이나 개발 작업과 같이 CPU 성능을 활용해야 하는 분들은 확실히 비슷한 가격대의 윈도우 미니 PC보다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무겁게 사용해야 한다면 기본 램과 저장 공간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고민은 좀 해보셔야겠죠. 하지만 가볍게 취미생활 정도로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이 가장 밀고 있는 기능, 바로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개인 AI 비서 같은 느낌이에요.
메모 내용이 많아 정리하기 힘든 경우 글쓰기 도구를 활용해 한눈에 파악하기 쉬운 표로 만들 수도 있고 클린업 기능도 사용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리를 통해 사용자화해서 개인 작업에 있어 효율을 높일 수도 있어요. 앞서 말했던 영상 편집이나 개발이 아니더라도 사무 용도로 부족함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애플 제품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애플은 잘 활용해야 돈값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애플워치 사용을 하시는 분들 중에 운동이나 연락 외에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아요. 내가 정말 값어치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사무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맥미니를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영상 편집, 코딩, 개발 등 CPU 성능을 활용하는 작업을 하시는 분, 애플 생태계 사용자분, 소음 없이 다용도로 활용 가능하고 버벅임 없는 사무용을 원하시는 분, 애플 인텔리전스와 같은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으신 분, 디자인 깔끔한 데스크 셋업을 원하시는 분, 반대로 이런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윈도우 프로그램을 자주 쓰시는 분이나 업그레이드 유연성이 필요하신 분, 3D 작업, 고사양 게임 위주이신 분, 주변 기기가 많고 확장성이 중요하신 분, 이런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아요. 스펙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함이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맥미니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스펙으로는 83만원 가격이 좀 합리적인 편이지만 이 제품은 내가 쓰는 프로그램이 맥에 최적화되어 있을 시 더 매력적이고 윈도우 프로그램을 주로 쓴다면 사용하면서 아쉬움을 느낄 수 있어요. 처음 OS 적응도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지만 대부분 2주면 적응하시는 것 같아요. 무선 랜 속도도 비슷한 가격대 최고이지만 액세서리 구입 비용을 또 생각하면 많이 비싼 것 같기도 해요. 무엇보다도 사기 전에 중요한 건 남들이 좋다가 아니라 나한테 맞냐입니다. 여러분은 맥미니 사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미니 PC가 더 나을까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을 통해 고민이 조금 해소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혹시 조금 더 가성비 좋은 미니 PC나 대안 제품도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 업로드 되어 있는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맥미니와 거치대 구매 링크는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앞으로도 미니 PC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고 빠르게 정보를 얻어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